시간은 쓰기 제1부분 12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 배열하기 문제로요. 마지막, 쓰기 1부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핵심, 요약, 정리편이 되겠습니다. 전략 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의 품사와 뜻을 파악하자. 제시어의 품사와 뜻을 파악하면 대략적인 문장 성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순을 알맞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어, 주어, 수어, 목적어인 중심어를 먼저 파악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 어순의 필수 성분인 주어, 수어, 목적어를 먼저 파악해야만이 문장의 뼈대를 세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어휘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수식어, 관형어, 부사어와 보어의 쓰임새를 알맞게 배열하셔야겠습니다. 중심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여러 개 올 경우 혹은 수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있을 경우 각 쓰임에 맞게 알맞게 배열해야겠습니다. 일단 관형어란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되겠고요. 부사어란 수어의 앞에서 수식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어란 수어의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어의 문장의 기본 어순을 보시면요. 각 필수 성분인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는데요. 각자의 중심어의 앞에는 꾸며주는 수식어, 주어를 꾸며주는 말로 관형어가 배치되었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로 역시나 앞에 관형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수어를 꾸며주는 말로 앞에 부사어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어의 뒤에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보어도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부사어라는 표현이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얘는 무엇이냐면 시간명사입니다. 今天早上 시간명사 부사어인데요. 부사어 중에 유일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부사어입니다. 시간명사는 수어를 꾸며주는 말로 수어의 앞에 놓으셔도 되지만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요 1번 자리도 가능하고요. 또한 두 번째 요 2번 수어의 앞, 원래 자리인 요 2번 부사어 자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 맞춰서 각 꾸며주는 말만 빼고 일단은 중심어부터 한번 예문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임의 여동생은 수어를 먹었습니다. 목적어 빙고 사과를 먹었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문장이 맞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앞에 꾸며주는 말과 여러분 보충 설명하는 보호를 다 갖다 붙인다면 今天早上 오늘 아침에 我的妹妹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누구의 여동생? 나의 여동생 我的妹妹 나의 여동생은 在厨房 주방에서 부사어죠. 주방에서 吃完了 다 먹었습니다. 보어까지 같이 설명해 주고요. 목적어 两个苹果 두 개의 사과를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주어, 수어, 목적어 중심어에는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와 수어의 뒤에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특수구문의 어순에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특수구문은 표현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반 어순과 달라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간략하게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어법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자구문, 바구문 나와 있습니다. 바자의 품사가 우리 여러분 뭐라고 배웠냐면 전치사라고 배웠고요. 한글말의 뜻이 을로 해석되다 보니까 뒤에 자신만의 명사를 목적 역할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순은요. 일단 설명부터 보자면 사람이나 사물에 어떠한 동작을 가하여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지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순은 주어 쓰시고요. 전치사니까 전치사 구로서 부사어로 쓰였겠죠. 수어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어의 어순에 따라 부사 있으면 써주고 조동사 있으면 써주고 그 다음에 전치사인 바자가 나오게 됩니다. 동의어의 지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신만의 명사로 목적어를 받고 그 뒤에 수식해주는 수어 받고 수어 뒤에 여러분들 수어에 대한 의미를 또 강조해주는 예를 들어 동태조사나 혹은 보어나 혹은 중첩형태 등 여러 가지 기타 성분이 뒤에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 조동사 없고 전치사 바자가 바로 왔습니다. 뭐를 手机 핸드폰을 수러 팡 놓아두었습니다. 뒤에 기타 성분의 결과보어로 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구문에서 빈출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의 위치와 관련된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의 어순에 따라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는 바자 앞에 위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빼이자 보겠습니다. 빼이자 구문은 한글말로 하면 피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피해를 잇는
피해자, 그죠? 동작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주어 자리에 놓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피동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어로 온다, 그쵸? 게다가 여러분 얘는 전치사로서 뭐뭐에 의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 의해 당하였는지 뒤에 자신만의 명사 자리에 행위자, 가해자, 행위를 가한 행위자를 놓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빼이를 사용하여 무엇에게 무엇을 당하다라는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여러분 피해를 입은 동작의 대상, 피해자가 주어로 놓이고요. 역시나 부사어의 어순에 따라 부사 있으면 쓰고 조동사 있으면 써주고 전치사 빼이, 각 동의어 랑과 찌아오가 있겠습니다. 빼이나 랑과 찌아오가 있고요. 자신만의 명사로 가해자, 행위자를 받을 수 있다. 그 뒤에 역시나 수식을 받는 수러 놓고 수러 뒤에 각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태조사나 보어, 중첩 형태 등 기타 성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나本书, 그 책이 빼이, 타, 가해자,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 그에 의하여 찌에줘올러 빌려가졌습니다. 라고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 책이 자기 맘대로 빌려가질 수는 없겠죠. 그쵸? 사람에 의해서 빌려가진 거라서 피해를 입은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리에 쓰였고 빼이자 뒤에 가해자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팁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빼이 구문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목적어, 행위자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목적어가 생략되었을 경우 빼이 뒤에 바로 수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방금 봤던 예문에서도요. 그 책은 빌려가졌습니다. 이미 빌려갔어요. 라고 누구에 의해 빌려가졌는지 가해자를 생략하고 싶을 때는 빼이에 있는 뒤에 있는 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의 위치가 빼이자의 앞에 위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동문입니다. 하나의 주어에 2개 이상의 수어로 구성된 문장이죠. 하나의 주어가 2가지 이상의 동작을 하는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我想明天去图书馆看书. 저는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는 것도 누가 가는 거? 내가 가는 거. 책을 보는 것도 누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이처럼 여러분, 한 가지 주어에 수어가 2가지 이상, 동작이 2가지 이상이 연달아 오게 되면 연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외적인 연동문도 있죠. 수어가 뭐가 나왔을 때, 요가 나왔을 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有理由,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왔고요. 두 번째 수어, 反对, 반대하다. 你的意见, 당신의 의견에. 요자 연동문의 특징은 해석을 뒤에서부터 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일반 연동문은 동작의 순서에 따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동작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게 특징이지만 여러분 어순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한 요매요 연동문 같은 경우의 특징은 장문은 하되 해석은 뒤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연동문은 동작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고 요매요 연동문은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아시겠죠? 자, 경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주어 다음에 부사나 조동사 있으면 써주시고요. 겸어동사 뒤에 겸어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겸어 혹은 두 번째 수어의 주어가 되는 겸어 배치하시고요. 동사 이, 목적어 이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보다는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마 어머니가 여러분 주어지요. 부정부사 뿌 배치되고요. 사역동사랑 왔습니다. 시켰습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앞문장의 목적어가 워였습니다. 그럼 뒷문장의 주어도 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봤더니 내가 건타 차오지야 그와 싸웠습니다. 앞문장의 목적어,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겸어문이 맞겠고요. 쓸 때는 겸어동사부터 쓰되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팁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겸어문은 반드시 겸어동사가 필요하며 목적어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역동사가 있는 겸어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머니가 나에게 그와 싸우지 말라고 시키셨다. 겸어문의 특징도 쓸 때는 겸어동사부터 쓰지만 해석은 뒤서부터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부사 조동사는 첫 번째 수로 앞에 위치하는데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봤던 두 번째 예문의 부정부사의 위치가 첫 번째 수로 앞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하시고 바로 밑에 비교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두 대상의 특징, 정도상의 차이를 나타내어 비교의 결과를 보여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수는요, 주어 놓고요. B자 비교에 해당하는 전치사 표현. B자가 전치사죠? 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치사로서. 그래서 뭐보다인지 뒤에 자신만의 명사를 비교 대상으로 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뭐보다? B보다, 수러하다라는 표현으로요.
뒤에 배치될 수 있겠고요. 수러 뒤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지에 언니는 이 메이메 여동생보다 따 나이가 많습니다. 산수이 3살이나 나이가 많아요. 따가 나이가 많다라는 수러가 되겠고요. 산수이 수사와 양사로서 수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한 수량 보호가 뒤에 배치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팁 보도록 할게요. 가장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비교문형이 B자가 들어간 문형인데요. 이 B자 비교문은 다른 비교문과 달리 보호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존연실문입니다. 어떤 장소의 불특정한 대상. 불특정한 대상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존재, 추리한 소실함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어순 주어 자리에 장소 배치하고요. 수러 자리에 존재, 추리한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 그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뒤에 러나, 저가 올 수 있겠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불특정 대상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커, 문 앞에 장소명사 주어 쓰였고요. 짠저, 서 있습니다. 존재지요. 목적어 지거란 몇 명의 사람이 불특정한 대상. 몇 명의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특정 대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제시어에 장소 명사가 나올 경우 전치사 종이나 짜이가 없다면 보통 대개는 90% 이상이 존연실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장소 명사가 보이는데 전치사 짜이나 총이 없다면 존연실문이 아닐까? 불특정한 대상이 있나 없나? 수러 뒤에 러나 저가 있나 없나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쉴더 구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주체 등을 강조하는 문장인데요. 어순 보시면 주어 뒤에 실 넣고 강조 내용 넣고 수러 넣고 목적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더와 함께 쓴다. 실과 더는 쉴더 구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위치했을 뿐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볼게요. 我们是去年毕业的. 여러분 이미 발생한 동작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럼 졸업한 건 이미 알아요. 그쵸? 졸업한 건 이미 아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했다라는 지금 시간을 강조하는 시간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긍정의 강조 구문에서는 실을 생략할 수 있지만 지시대명사가 주어이거나 혹은 부정문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점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련 어법 문제도 있지만 고정 표현이나 다이어 표현이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시어에 다이어가 나올 경우 다른 제시어와 함께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이어의 의미와 쓰임새를 알면 정확한 위치의 단어를 배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딩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사로 쓸 때는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뜻인데요. 동사로 쓸 때가 인정하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봤더니요. 동실만, 동료들은 은는이가로 끝난 주어 나왔고요. 건딩러, 인정했다, 수러입니다. 목적어, 타더 정지, 그의 성과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건딩이 문장 내에서 동사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시에, 이건 두 가지 뜻 전부 다 중요한데요. 대명사로 쓸 때는 일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통 뒤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게 특징이에요. 봤더니 여러분, 요시에는 어떠한 사람들은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로 쓰였고요. 대명사 요시에 뒤에 명사 런이 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환 좋아한다, 산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얘가 정도부사로 쓰이게 되면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로 뭐의 동요가 되냐면 요디알의 동요가 돼요. 요디알의 동요라는 얘기는 뒤에 보통 형용사나 심리동사와 함께 쓰이겠구나. 그쵸? 타더 타이도, 그의 태도는 주어 쓰였고요. 요시의 빼이관, 약간 비관적이다 라는 여러분 뒤에 형용사 수러와 함께 쓰였음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치엔완 여러분 부사로 부디, 제발, 절대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여러분 보통 대개 뒤에 부정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니 민티엔 치엔완 뿌능 칠다. 당신 내일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 제발 뭐뭐 하지 말라란 말로 이 치엔완이 부사로 쓰일 때는 보통 대개 뒤에 부정부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자, 형용사로 쓸 때는 엄청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찌아질, 치엔완은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깐초이. 여러분, 이 글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부사 뜻, 형용사 뜻이 듣기 문제, 독해 문제, 쓰기 문제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뜻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부사로 쓰였을 때 아이의 차라리라는 의미를 쓸 경우 워만 우리는 주어고요. 깐초이, 아이의 차라리 부사입니다. 수러, 빵치하오러,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문장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원스럽다, 명쾌하다라고 쓰였을 때는 샤오똥, 샤오똥이 따잉다,
수락하였습니다.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허락한 정도가 어땠냐면 그 뒤에 정도보호 표현 나왔죠. 한간취 매우 시원스럽게 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형용사로서 정도보호 자리에 쓰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엔 꼭 알아야 할 고정 표현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응하여 쓰이는 짝꿍 어휘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런 고정 표현들의 형태와 쓰임새를 외워두게 되면 제시어의 쓰임새와 문장 구조를 더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어 정지오 하면 요구하다, 묻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의견이나 견해와 함께 쓰이는데요. 정지오, 이지엔, 의견을 요구하다. 정지오, 칸파, 견해를 묻다. 봤더니 예문,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다 그는 주어고요. 정자에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 부사어입니다. 그는 정지오, 요구하는 중입니다. 묻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어 비에란다 이지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지오 이지엔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시엔더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란 말로 묘사하는 표현이라서 뒤에 어떻게 보이는지 부사와 형용사 형태의 표현이 따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문 봤더니요. 워더 라오라 우리 외할머니는요. 시엔더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한니엔칭 매우 젊은 것처럼 매우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표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뒤에 부사와 형용사로 함께 쓰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줄다라는 표현은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하다라는 의미로서 뒤에 주술구나 혹은 동사와 쓰이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예문 볼게요. 저종 타이도 이러한 태도는 주어고요. 최실, 확실이라는 부사입니다. 줄더 벼양,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칭찬할 만하다란 말로 줄더 뒤에 지금 이음절 동사 칭찬하다, 벼양이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난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기 어렵다란 말로 예품사는 부사입니다. 뭐 하기 어려운지 뒤에 이음절 동사와 함께 쓰이는 특징인데요. 예문 볼게요. 这次比赛的结果 이번 시합의 결과는 난이, 꾸지, 예측하기 어렵다. 뒤에 이처럼 이음절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정징, 수러고, 정징이 일찍이라는 부사이고요. 수러 뒤에 있고가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예요. 그래서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예문 봤더니 정징 취고 저는 일찍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나는 정징 일찍이라는 얘가 부사어죠. 취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러 목적어 상하이 상해를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자, 6번 5번과 6번은 서로 반대되는 반의어 표현이에요. 종라 여태껏 매이 수러고 수러해본 적이 없다. 경험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샤오동 총라이 샤오동은 여태껏 매이 점어 후회고 이렇게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라이 뒤에 부정부사 매이와 함께 쓰였고요. 수러 후회 뒤에 꼬어가 함께 쓰였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 이질자 하게 되면 줄곧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회의는 이질자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니까 수러의 앞에 부사 자리에 쓰였습니다. 줄곧 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볼 수 있겠고요. 8번째 명사 뒤에 쯔이가 붙게 되면 명사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문 볼게요. 这部电视剧 이 드라마는 주어이고요. 수러 실입니다. 타더 따이비어 주어핀 쯔이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태껏 배웠던 어법들을 한 번씩 정리해봤고요. 다이어 표현과 고정 표현들을 잘 익혀두시면서 적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껏 나왔던 문제들로 많이 구성했고요. 또 다이어 표현과 고정 표현을 넣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구성했으니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응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